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 최재원 세무사입니다. 재작년부터 가족법인이라는 주제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세무사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오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다들 상속증여세에 대한 엄청난 촉각을 세우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속증여세가 아닌 가족법인 설립 시 놓치기 쉬운 지방세인 취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법인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취득세 중과세 이슈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최근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사님도 최근에 지방세 조사 자료를 많이 보고 계시죠? 저도 최근에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 전부터 사전 세팅을 해두어 아무런 이슈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부동산 취득을 고려하는 가족법인이 부동산 취득 전에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 둘째, 일반 세율. 셋째, 중과 세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에는 크게 주택,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가족법인 설립 후 주택 취득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데 주택에 대한 취득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세율은 매매 시 1%에서 3%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택 취득 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데 무려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하여 13.4%입니다. 세율이 상당하죠. 만약 법인이 10억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1억 3,400만 원이라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무주택자인 개인이 매매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무려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네요. 세무사님, 혹시 예외적인 규정이 따로 있나요? 네, 예외 규정도 있는데요. 먼저 개정 전에는 법인이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저가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2억 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줄이거나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개인으로는 주택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법인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택은 취득세율이 개인보다 상당히 높고 대출도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매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가와 오피스텔 세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개인 또는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 취득 시 기본적으로 4.6%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사님, 법인은 상가나 오피스텔 취득 시 4.6%가 아니라 13.4%로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과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설립, 설치, 전입 이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법인이 설립, 설치 이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또는 전입 이후 또 설립,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라고 하게 되면은 본점용이든 뭐 주된 사무소이든 지점이든지 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무소로 쓰게 되면 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대도시 직접 사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일까요?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16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로 분류된 곳은 제외가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단지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구로라든지 가산 이런 지역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직접 사용이라는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가요? 직접 사용이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또 설립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이란 업무용이나 비업무용에 관계없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족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대도시 밖에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되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셋째, 대도시 밖에 설립 후 대도시 내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때는 임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미리 설립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방법이라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나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법인을 대도시 밖 공유 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설립한 후에 서울 지점에 있는 임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임대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서울에 있는 집에서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을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집을 본점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실제적인 주소지가 법인 본점에 대한 주소지가 용인, 김포, 광주 이렇게 해놓긴 하지만 생전 가본 적도 없고 그 본점에 대한 개연성을 모두 부인당하고 추징을 당했던 케이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임대 부동산 1층에 관리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고용하고 또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서울에 본점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래 공유 오피스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5월 신판례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년 7월에 현물 출자로 A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남양주시에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21년 6월부터 23년 9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 후 일반 세율로 신고하였으나 도봉구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심판원은 중과세 판단 시 도봉구청이 A의 본점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대표자의 집이 도봉구이기는 하나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본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물적 시설이 설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남양주 사무실에는 상호를 부착하고 또 본점 주소에서 여러 가지 세금 신고 등 업무를 수행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론 본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았을 때 비과밀 지역에 대한 본점을 두고 세금 신고, 우편물, 대출 업무 등 본점이 위치한 지역에서 실제 업무를 보는 것이 본점으로 인정받는 요건인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족법인이 주택, 오피스텔, 상가 취득 시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13.4%, 다만 수도권의 경우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수도권 외의 경우 시가 표준 2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1에서 3%가 적용이 되고,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는 기본적으로 4.6% 이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 후 취득하면 13.4%로 적용이 됩니다.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 후, 그리고 부동산 취득을 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후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임대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에 대한 실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가족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